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예측, 어, 그리고 변화점 추적 방식과 예측 조합법을 중심으로 이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게 된 강릉 원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정우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른 논문과 똑같습니다. 서론 그리고 관련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연구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연구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분석 결과를 요약을 하고 또 향후의 한계점, 보완점 이런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3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하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 노력을 국가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거의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많은 관련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관련 연구는 보통 확진자 수, 당연히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 신규로 걸리는 사람들이 초점이 됐기 때문에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 예측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크게 이런 연구들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가진 확진자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자기 회귀 모델을 많이 적용했고요. 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최근에 어, 각광받고 있는 방법론인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법론을 사용해서 확진자 수를 예측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론을 활용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3년간은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또 막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은 확진자 수 예측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된 지금에는 결과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예측하는 것도 시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예측은 결국에는 감염병의 사회적 손실을 결과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를 토대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감염병 방역 대책을 개선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많이 참고하면서 또 기존에 쓰여진 변수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코로나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변수, 차별화된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기존 연구들에 보면은 호흡기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온도,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고요. 하지만은 쓰였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 확산에서는 우리가 단계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감염병 검사, 그리고 확진, 그리고 치료, 그리고 사망 이렇게 단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 연구에서 변수로서 사용된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예측 방법론은 시계열 분석 방법 또는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감염병 전문 수리적 모델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서 구분되어서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데 쓰여지는데요. 다양한 그 방법론들을 종합을 해서 더욱더 안정적인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종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연구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어, 아까 말씀다시피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계열 모델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연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시계열 모델이죠. 아리마를 이제 변형한 사리막스 이런 시계열 모델을 적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예측한 연구가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또 작년에도 유명한 딥러닝 모델이죠. LSTM 모델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예측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변수화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예측했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또 이제 인도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일반적인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자기 회귀 모델, 시계열 모델을 병합해서 이루어진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의 통계 데이터 값이 비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에 차감해서 이것을 고려한 알마 모델을 사용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전문 수리 모델인 SIR 모델과 시계열 모델, 아리마 모델,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순차적으로 연결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예측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연도를 보시다시피 보통 1년 전 또는 2년 전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진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데 많이 초점이 있었고요. 본 연구는 그 사망자 수를 예측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통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각각 전문 분야의 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을 종합하는 그런 예측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 방법입니다. 사용 변수는 당연히 그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가장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계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통계를 활용해서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자 수를 첫 번째 단계의 통계량으로 봤고요. 두 번째 단계의 통계량은 확진자 수, 검사에 따른 확진자 수를 두 번째 단계의 통계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인 환자 수를 세 번째 단계의 통계량으로 봤고요. 그리고 백신을 얼마나 맞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 단계에서 필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온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시기에 따라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을 전체로 분석하기보다는 각 시계열의 변동성이 큰 부분을 구분 지어서 그 몇 가지 구간으로 구분하고 그 구간 안에서 각각 분석을 진행하는 변화점 추적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쓰인 다양한 통계 기법들인데요. 먼저 K-니어스 네이버 KNN이라는 방법입니다. KNN은 근접거리에 있는 특정 개수의 관측지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 또는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보통 근접한 관측지의 개수를 5개, 10개, 15개 이런 식 애드옥식으로 설정해서 어, 분석을 진행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상에서 예측 시점 직전까지 가장 예측력이 높은 관측지 개수를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코로나 사망자 수 예측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개, 10개, 15개가 아닌 예를 들면 3개, 7개, 11개 이런 식으로 예측 시점 직전까지 가장 예측력이 높은 관측 지수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배깅인데요. 배깅은 부스트랩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고 추출하고 그 각각의 가상의 샘플들의 예측 결과값들을 평균해서 최종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상당히 단순한 방법이지만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실용적이고 예측이 상당히 높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실용성이 높은, 다시 말해서 예측력이 높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화 기법 중 하나인 신충만 기법도 사용했습니다. 정규화 기법은 기본적으로 오버피팅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예측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신충만 기법은 기존의 능형획이나 라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해서 제시된 예측 기법입니다. 그래서 신충만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많이 쓰여진 LSTM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시계열의 대표적인 모델인 아리마 모델도 사용해서 코로나 사망자 수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예측 방법론을 종합하는 방법론을 사용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forecast combination, 예측 조합법입니다. 예측 조합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예측 방법론들의 예측 값들을 가중치 평균해서 새로운 예측값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균을 취함으로써 예측 성능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본 연구에서는 단순 예측 조합법, 가중치를 단순하게 예측 조합, 사용된 예측 조합법들의 개수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산 기반 예측 조합법, 각 예측 기법들의 예측 성능의 MSE, 평균 제곱 오차 값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예측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기술 통계량을 보면은 온도,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률 이렇게 많은 변수가 사용됐는데요. 보시면은 표준 편차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범위 이런 것들이 평균 대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 변수들이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요. 그리고 이상점도 아웃라이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형 헤디 모델로는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이 그림은 사용된 데이터들의 C 계열을 변화점 추적 방식에 의해서 구분한 것입니다. 총 빨간색 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총 3구간 나눠져 있고 각각의 구간마다 각 예측 방법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절대 오차를 예측 정확성 매트릭으로 보고 예측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는 전장에서 본 이 세 구간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아리마, KNN, 배그, 이넷, LSTM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컴브1이 첫 번째 예측 조건 방법, 그러니까
평균 예측조법이고요. 컴프2는 MSE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한 예측조법입니다. 보시다시피 평균 절대 오차값은 컴브1과 컴브2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절대 오차값 예측 오차값이 오차값의 표준 편차가 콤보1과 콤보2가 낮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조합법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각 구간별로 예측값들을 시계상에서 비교했는데요. 물론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간을 대체적으로 지나고 있는 시계열 그래프가 컴브1과 컴브2입니다. 이것도 예측조합법은 다양한 예측 방법론을 종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망자 수가 큰 변동을 나타내는 지점에서는 다른 예측 조합론 대비 예측 성능이 크진 않지만 다른 비교적 안정적인 시계열 구간에서는 콤보1과 콤보2가 실제 사망자 수와 밀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자 그림으로서 예측 오차 값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두 번째가 컴브1과 컴브2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위값이 다른 예측값보다 물론 높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낮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상자 그림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또한 세 번째 구간, 마지막 구간에서는 상당히 낮은 중위값을 보이고 있어서 그 예측조합법의 높은 예측 성능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측조합법을 사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예측은 예측력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이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측 오차를 크게 편의와 분산으로 구분할 때는 편의는 사실상 어떠한 모델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편의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산을 줄이는 것은 다양한 방법론 또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할수록 평균, 평균을 갖다 따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측값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조합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근데 본 연구는 시계열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입니다. 하지만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한창 확산될 때 보면은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역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상황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또 거기에 지역별로 특정한 변수들을 사용한 공간 자기 해귀 모형을 또 한번 사용한 예측 연구도 이루어지면은 방역 대책을 세우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보입니다. 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